더샵 판례 민법 0624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수출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 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반복 학습하시면 판례 고득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125강에서는 최근 공유사심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집은 기출된 판례를 객관식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판례집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 세 가지 권리가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먼저 비용 상환이 필요비익비고 부속물 매수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 있는데 비용 상환은 모든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이고 지상물이 땅지자라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청구권은 빨간색 써놨죠? 이 매수청구권 두 개는 성질이 똑같으니까 오른쪽에 쭉 뚫려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죠? 자, 그럼 먼저 법적 성격은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규정으로서 배제 약정 유효인데 밑에 매수청구권 두 가지는 강행규정으로서 배제하거나 포기 약정 원칙 다 무효입니다. 다음 비용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밑에 매수청구 두 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권 행사 외웠죠? 보건복지우매신 기억납니까? 보증금, 권리금, 복은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지가 여기죠? 지상물 매수, 부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매매대금 명의신탁이죠? 얘들은 유치권 X고 얘들은 동시행항변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 X입니다. 다음 채무불능한 임차인, 차임 2기 연체하면 채무불능에서 쫓겨날 수 있죠. 미자들이 비용 들였다면 나갈 때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외웠잖아요.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이틀 빌린 주제에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해서요.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위에 써 있잖아요.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매수 청구를 행사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비용은 6개월인데 매수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고 얘들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 박스가 가장 기본으로서 이걸 꼭 숙지해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 이 시간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646조가 제목을 보세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인데 일단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독립성 없는 게 부합물이에요. 이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임차물의 일부가 되거나 구성 부분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단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다. 이것은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속독편, 속독 외워요. 우리 책을 속독하죠. 속독편, 속독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법조문 보겠습니다. 646조 1항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죠. 토지 X 다시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으로 해서 누구 동의죠? 임대인 동의죠. 임대인 동의 얻어 이에 부수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해서 그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누구로부터 매수해서요? 임대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똑같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갑소유 토지가 있는데 갑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을 우리에게 임대차하죠. 그런데 우리 건물을 사용하다가 을돈으로 이렇게 파란색을 조그맣게 설치했습니다. 이 파란색은 왼쪽 건물이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없거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독립성 없다 그러면 왼쪽에 부합된 거라 이 파란색까지 다 갑소유가 됩니다. 갑소유가 돼버렸는데 을돈으로 지었죠.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유익비 같은 이건 비용입니다. 비용 청구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독립성 없어서 부합물이 돼서 우리 지출한 비용을 청구합니다.
반면 파란색이 왼쪽 기존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면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됩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을은 원칙 뜯어가야 돼요. 을은 자기 거라 원칙 뜯어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 동의 없고 지었거나 또는 원래 갑소유인데 갑소유물 을이 매수했어요. 이때 한해서 을은 내 거 네가 사라고 매수청 갈 수 있고 내 거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갑은 거절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얘들은 다 강행규정이라고 했죠. 이거 폐지 약정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부속매수정권은 부속물 소유자인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죠. 따라서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이 부속물 매수정권만 별도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자, 더샵 판례집 148페이지입니다. 2번 문제에서 박스의 4가지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부속물 매수정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 맞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니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인정 안 된다 그랬죠. 디귿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한 소유권이 객지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은 그럼 독립성 없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정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속독편 외우라 그랬죠. 속독편. 리을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정권 대상이 될 수 없죠. 객관적 편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더샵 판례집 150페이지에서 3번 문제인데 기억과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도 아까 채무불이행은 부속물 매수정권 X라고 그랬죠. 자, 니은은 위쪽 상단 보세요. 건물을 증축하면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적으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독립성 없으니까 이건 애초에 부속물 매수가 아닙니다. 아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축은 원칙 독립성 없어서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에요. 아까 독립성 없으면 비용은 상환 문제라 그랬죠. 그럼 이건 임의규정이라 폐지 약정 가능합니다. 자, 밑에 박스에 니은 지문.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을 들어 증축 나왔죠? 그럼 독립성 없어요.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로 약정. 이 약정 유효죠. 이건 비용 상환이고 임의규정이라 임대인 귀속 약정 유효에 유효.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규정 반하여 무효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려서요. 이건 비용 상환 문제고 임의규정이라 포기약정 유효가 됩니다. 기억 니은 다 틀렸습니다. 기출지문 확인하겠습니다. 1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그럼 독립성 없죠? 그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2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무효.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3번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했죠. X입니다. 4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독립성 없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 객지가 될 수 없습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6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첫째, 임대인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죠? 맞았습니다. 7번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건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무효라 효력이 없다. 맞았습니다. 8번 오래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은 객관적 편익이 없어요.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에는 임차인 3가지 권리 중에 부속물 매수청구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